안녕하세요, 김 매니저입니다. 제가 타이어 공기압을 마지막으로 언제 체크했는지 좀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타이어 공기압도 체크를 하고 마침 또 전문가를 모셔서 타이어에 대한 이런저런 것들을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드메이트에 나와봤습니다. 제가 오늘 타이어 공기압도 보충하고 타이어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 이것저것 드릴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타이어 교체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타이어 교체 주기는 타이어의 마모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2년에서 3만 킬로, 2년에서 3년, 죄송합니다. 통상 뭐 5만 킬로 내외라고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운전자의 습관이나 지리적인 특성, 뭐 여러 가지들에 따라서 교체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타이어 마모 한계선이라고 있습니다. 네. 마모 한계선 1.6mm 이하에 가까워지면은 타이어를 교환을 해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사용 연한이라고 있습니다. 네. 3년 정도 경과가 되면은 경화가 됩니다. 딱딱하게. 네. 그러면서 이제 미세한 균열들, 갈라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하고 상관없이 타이어 상태에 따라 가지고 교체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를 바꾸라 그러면 보통 뭐 타이어 위치 교환이라 그래서 앞에 있던 거 뭐 뒤에 끼고 뒤에 있던 거 앞에 끼고 이러는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전륜 방식하고 후륜 방식의 차량을 알고 계세요? 전륜은 앞바퀴가 굴러가서 이렇게 차 가는 거고 후륜은 뒷바퀴가 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앞바퀴 구동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출발할 때 멈춰있다가 앞바퀴부터 먼저 굴러가겠죠. 그러면은 앞바퀴에 있는 타이어가 마모가 좀 더 심할 거고 또 한 가지가 급제동을 하면은 차량의 무게는 앞쪽으로 쏠릴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은 앞바퀴에 있는 타이어도 마모가 계속 심해지기 때문에 그 타이어의 위치를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이즈 보는 법을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말씀드립니다. 요걸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보여드리면 네. 사이드 월이라고 측면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측면 사이드 월에 보면은 타이어 사이즈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5, 70, R15라고 하면은 이게 타이어 담은 폭 205, 이 폭. 그렇죠. 그리고 70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면 폭의 70%가 이 사이드 월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15라는 것은 휠의 인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편평비? 이 두꺼운 정도를 사이즈를 바꿔서 낀다든가 뭐 인치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단면 폭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노면과의 접지면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마찰 개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행 안전성은 높아지고 당연히 코너링에서도 노면을 많이 밟고 나가고요. 다만 그만큼 많아지면은 마찰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찰 저항이라든지 소음 아니면은 연비 등의 단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안정성은 늘어나지만 연비는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인치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름은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인치업을 시키거든요. 인치업을 시키게 되면은 편평비가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은 그만큼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면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행 안전성은 높아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승차감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럼플렛 타이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정확한 의미를 몰라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일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공기압이 없게 되면은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더 이상 주행이 불가하게 되는 거고요. 럼플렛 같은 경우는 사이드월 자체에 보강제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타이어 공기압이 좀 없어도 차량의 하중을 버텨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타이어에 뭐 앞정이나 못 같은 게 바뀌어서 빼도 되는 건지 정비소에 가시면은 이런 지렁이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못이든지 이물질을 빼내고 지렁이라는 이 패치를 붙이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결국은 이것도 구멍이 난 거니까 임시 방편이고 이렇게 갈긴 갈아야겠네요, 타이어를. 뭐 스노우 타이어라는 말도 있고 윈터 타이어라는 말도 있는데 전 이 두 개가 똑같은 건지 일단 모르겠고요. 일반 사계절용 타이어랑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윈터 타이어하고 겨울용 타이어는 이제 동일한 타이어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도 기본 재질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되면은 마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배합재들을 서로 바꿔서 조금 더 접지력을 보강시키고 노면에 있는 눈을 긁어내면서 마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든 게 겨울용 타이어입니다. 또 이제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은 눈이 없는 부분을
눈을 긁어내면서 탄다고 하면은 소음도 켜지고 그만큼 연비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계절에 맞게 사계절 타이어나 아니면 서머 타이어로 바꾸시는 게 추천입니다. 이 공기압 체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만큼 넣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있나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차량에 표준 공기압이라는 스티커가 있고요. 네. 그 차량에 해당되는 공기압을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스티커 어디 붙어 있어요? 운전석 도어를 열어보시면 네. 그 주변에 거의 B필러 기둥 아니면 도어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PPMS라고 제 차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TPMS는 네.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압을 이제 측정하는 거고요. 타이어에 규정되어 있는 공기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운전자한테 알람을 줘서 신속하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장치입니다. 그럼 이 공기압을 얼마에 한 번씩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건지. 공기압은 매번 운행하실 때마다 가급적이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셀프 세차장 아니면 고속도로 공기압 주입기들이 설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제 차 좀 한번 보충 좀 해주시고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럼 지금 바로 가실까요? 네, 가시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공기압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혹시 뭐 사고 위험성이라든가 위험한 요소가 있나요? 공기압이 너무 많거나 하면은 차가 튈 수도 있고 예. 좌우로 롤링이 생길 수 있고 예. 또 공기압이 없는 경우는 차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바퀴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터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적정 네. 공기압을 유지해 주시는 게 네.